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최소 명령어 2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선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원을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원 그리는 명령어를 설명할 건데, 원을 그리는 명령어는 서클이라고 합니다. 단축키 C이고요. 커맨드 여기 리본 메뉴에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누르셔도 되는데, 가만히 보시면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있죠? 여기를 누르면 원을 그리는 방법들이 이렇게 총 6가지 방법으로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원을 그릴 때는요, 중심, 반지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센터, 그 다음에 라디어스, 그 다음에 중심, 지름을 입력하면 돼요. 센터, 다이아메터, 그 다음에 3P. 이거 무슨 얘기냐면 세 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공간상에 이렇게 점 3개 딱 찍으면 원이 하나 그려져요. 2P. 두 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두 점은 뭐냐면 지름의 양 끝점입니다. 지름의 양 끝점을 통과하는 원, 이건 딱 하나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TTR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탄젠트 라디어스의 약자입니다. 이 탄젠트가 뭐냐면 접점이란 뜻이에요. 접점, 반지름이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TTR은 두 점을 통과하는, 두 점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 어딘가에 접해요. 어딘가에 접합니다. 두 군데 접하는 거죠. 두 군데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 이게 TTR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 이게 탄젠트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세 군데 접하는 원입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세 군데 접하는 원이에요. 이렇게 원을 그리는 명령어들이, 그러니까 원을 그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혹 도면에 보면 이렇게 R50이라고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쌍기역의 한자, 네,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 뭐냐면은요, 얘는 이렇게 있습니다. 파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파이 50을 읽으시면 됩니다. R50, 파이 50. 얘 뭐냐면 반지름 50mm인 원, 이런 뜻입니다. 얘는 뭐냐면 지름이 50mm인 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도면에 저 R자와 파이자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R자가 붙어 있으면 이건 반지름, 파이가 붙어 있으면 이건 지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해보죠. 제가 서클이라고 했습니다. 서클 그랬더니 캐드가 이렇게 물어봐요.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 위치를 입력해 주세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라디어스 오브 서클 오아 다이아메터, 원의 반지름을 입력해 주세요 또는 지름 입력해 주세요.
여기다가 그냥 숫자를 쓰면 반지름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다가 쓸 때, 이 커맨드에다 쓸 때 R50, 파이 50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숫자만 쓰시면 됩니다. 지금 캐드가 뭘 물어보고 있나요? 반지름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50이라고 쓰는 겁니다. R자 안 붙입니다. 저 R자 파이자는 언제 붙인다고요? 도면에 붙이는 겁니다. 도면에 이건 원이야 라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캐드 명령어에는 R자 파이자 안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여기다 R50 썼는데 왜 안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안 써요. 그랬더니 아까 쓰라면서요. 방금 전에 R50 쓰라 그랬잖아요. 다시 설명드렸어요. 도면에 표기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건 원이야, 이건 반지름 50인 원이야, 이건 지름 50인 원이야 라고 알려주고자 할 때 쓰는 거지, 캐드 명령어에는 R50, 파이 50 이렇게 안 씁니다. 그냥 숫자만 쓰시면 돼요. 네. 얘가 반지름 50이네요. 다시요. 서클 중심 클릭합니다. 이제 다이아메타를 누르죠. 여기 50. 원의 크기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하나는 그러니까 한 지름이 50이고 하나는 반지름이 50이죠. 반지름 5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름이 100mm라는 얘기죠. 당연히 원에 대한 크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요. 3포인트, 3점을 통과하는 원이요. 서클. 자, 원을 명령어 실행하면 여기 3포인트, 2포인트 TTR 보이시죠? 3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점이래요.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자, 두 점 사이를 지나는 원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때 마지막 세 번째 점 클릭하면 됩니다. 요렇게 보면 별로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라인을 그려봅니다. 이렇게 라인을 그려보시죠. 미리 설명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오스냅이라는 걸 써야 돼요. 오스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객체 스냅이란 뜻인데 오브젝트 스냅의 약자입니다. 오브젝트가 사물이란 뜻입니다. 물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체, 사물을 조금 그럴싸하게 표현한 말이 객체라는 말입니다. 선이나 원에는 어떤 특정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선의 끝점, 중간점, 원의 중심점, 이렇게 특정 부위들이 있어요. 이런 부위를 자동으로 찾게 하는 명령어가 오스냅입니다. 나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삼각함수나 뭐 이런 게 캐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냅을 이용해서 특정한 부위를 찾으라고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전부 다 엔드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엔드포인트가 뭐냐면 끝점이요. 이건 선의 끝점입니다. 엔드포인트 끝점이에요. 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도 괜찮을 거예요. 자, 보시죠. 서클 3P 그 다음에 이렇게 갖다 대면,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면 네모난 점 뜨는 거 보이시나요? 저 점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선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찾습니다. 이때 클릭. 그러면 두 번째죠. 두 번째도 반대쪽으로 가서 이렇게 클릭. 자, 두 점 사이를 통과하는 원이 무수히 많은 거 보이시나요?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마지막 세 번째 점 클릭. 그러면 삼각형의 끝점을 통과하는 원이 만들어지네요.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이번엔 2포인트요. 서클 2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원의 지름의 양 끝점으로 원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2포인트도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하죠. 다 지우고
줌 익스텐트를 쓸 겁니다. 줌 익스텐트가 어떤 거죠? 휠 두 번 더블 클릭하는 거. 자, 휠 두 번 더블 클릭. 줌 익스텐트입니다. 이거 너무 크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작게 해도 안 되고, 저랑 값을 똑같이 쓰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X자를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X자를 그려 보시죠. 서클, 이번엔 TTR입니다. TTR, 탄젠트 라디어스입니다. 어딘가에 접하고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접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포인트 온 오브젝트 퍼스트 탄젠트 오브 서클. 원의 첫 번째 탄젠트 객체 위에 점을 찍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선 갖다 대면 오스냅 아이콘 뜨는 거 보이시죠? 근데 아깐 네모냈어요. 지금은 동그라미에 일자가 딱 그려져 있죠. 요게 접선이란 뜻입니다. 이 선에 접합니다 라고 캐드가 저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때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세컨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반대쪽으로 가서 클릭. 그럼 캐드는 자연스럽게 저한테 반지름을 물어봐요. 자, 50. 반지름 50인 원. 여기 선에 접하고 여기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 50인 원. 자, 그려보시죠. 서클 TTR. 이번에 왼쪽입니다. 왼쪽에 있는 선 두 개, 반지름 50 엔터. 서클 TTR 아래쪽입니다. 서클 TTR. 이번엔 오른쪽. 자, 다 같이 붙은 이렇게 선에 접하는 원이 4개 만들어진 것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반지름 5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50. 제가 반지름 50인 원을 2개를 그렸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제가 선을 어떻게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도 하나 그려보시죠. 서클. 이런 경우, 이제 이런 경우 되게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되는데,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의 위치가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를 클릭했어요. 여기 클릭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반지름 80. 오른쪽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여기를 클릭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클릭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다시 볼까요? 서클 TTR. 자, 여기를 클릭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클릭할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했습니다.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이 다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클릭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 클릭하면 원의 방향이 이렇게 생성돼요. 내가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특히 이런 경우는 원을 4등분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들어갑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 가지 방법이 4가지 방법 나오니까 한번 해보시죠.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의 크기가 바뀝니다. 반지름은 50 이상, 한 80 정도가 적당할 겁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도 똑같아요. 서클 TTR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번 경우는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어집니다.
조금 더 크게 주셔야 되겠네. 150 이렇게요.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죠. 별로 그렇게 좋은 예제는 아니에요. 좋은 예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감하게 연습할 수 있는 예제는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 삼각형 안에 접하는 원,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 하나 있겠죠, 그죠? 명령어에는 없습니다. 서클 명령어 실행하면 여기에는 없어요. 그럼 어디 있느냐면 여기 눌러보면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는 여기만 있습니다.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세 번째 선 클릭. 그러면 자동으로 위치 계산합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원을 이렇게 조그맣게 그렸습니다. 이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훨씬 늘어나요. 여기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훨씬 더 많습니다. 서클 아니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자, 안쪽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안쪽으로 나올 것이고 바깥쪽으로 클릭하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한번 그려 보시죠. 마찬가지로 이런 원들도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 리본 메뉴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 탄젠트 탄젠트 아이콘이 위로 올라와 있죠. 보세요. 제가 센터 라디어스를 썼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쓴 게 센터 라디어스 아이콘이 올라와요. 자, 제가 제일 마지막에 쓴 건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입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쓴 아이콘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 눌러서 얘를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제일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를 다시 실행합니다. 이렇게요.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이제 오스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냅 단축키는 F3키입니다. 여기 있는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이 오스냅 단축키입니다. 키보드 펑션키 F3키가 온오프 단축키예요. 온오프 단축키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F3키입니다. F3키가 온오프 키입니다. 자, 오스냅이라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물이 지닌 어떤 특정한 위치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배웠죠. 선 배웠죠. 그 다음에 원 배웠죠. 선에 관련된 오스냅이 2개, 분류에 따라서는 3개, 원에 관련된 오스냅이 3개, 나머지 기타 1개. 자, 엔드 포인트는 아까 봤습니다. 이번엔 미드 포인트요. 중간점이요. 중간점. 원은 센터 포인트요. 원의 중심이요. 그 다음에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이거 4분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탄젠트, 이거 접점이요. 그 다음 기타, 인터섹션 또는 인터섹트, 교차점이요. 또 하나 퍼펜디큘라라고 합니다. 요거 수직점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될 오스냅이 이렇게 7개입니다. 이렇게 7개를 외우시면 돼요. 자, 선에는 2개가 있습니다. 선의 끝점과 중간점.
쉬워요. 그죠? 자, 원에는 3개가 있는데 원의 중심점. 이건 알아요. 원의 중심은 누구나 다 아니까 알아요. 탄젠트도 이제 봤어요. 원에 접하는 점이죠. 근데 쿼드란트가 조금 생소합니다. 생소해요. 자, 여러분도 혹시 농구 경기 좋아하시나요? 요즘 농구 개막해서 막 되게 잘 보고 다니던데. 농구 경기가 총 4쿼터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쿼터라는 말이 나오죠. 쿼터가 무슨 뜻이죠? 네, 4분의 1이요. 이 쿼터와 쿼드란트가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4분점이잖아요. 4분의 1이 되는 점. 원의 4분의 1이 되는 점. 자, 서클, 라인,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4분의 1이 되는 점이 4개가 나오죠. 요거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4분의 1이 되는 점. 원을 수평, 수직으로 잘랐을 때 교차되는 4개의 점. 그래서 4분점입니다. 4분의 1이 되는 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쿼드란트나 쿼터나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4분의 1점입니다. 그 다음 인터섹션. 인터섹션은 교차점입니다. 뭐 선과 선이 또는 원과 선이, 원과 원이 교차되는 지점을 찾는 명령어가 교차점입니다. 퍼펜디큘라, 이건 말이 좀 생소해요. 어떤 선분의 수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 수선을 그릴 때 쓰는 명령어가 퍼펜디큘라입니다. 자, 오스냅을 쓰는 방법이 총 3가지예요. 근데 첫 번째로는 1회 사용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영구 사용하기. 아예 명령어 딱 걸어놓고 네가 알아서 찾아. 캐드 보고 알아서 찾아.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삼각형에다 끝점 이렇게 찾으라고 했었잖아요. 그거 영구 사용하기입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이거 온오프가 F3키입니다. 명령어 오스냅 쓰시면 돼요. 한 번 사용하기는 말 그대로 딱 한 번 쓰고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한 번 사용하기는 방법이 2가지예요. 얘가 방법이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어, 즉 오스냅 명령어 직접 입력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Shift 키의 마우스 오른 버튼이요. 자, 이렇게요.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스냅 목록 보이시죠? 여기서 필요한 거 클릭해서 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라인. 제가 선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오스냅을 끌 겁니다. 자, 이렇게 오스냅을 꺼보시죠. 오스냅을 끄면 자동으로 오스냅이 안 생깁니다. 라인 이렇게 갖다 대도 오스냅이 안 돼요. 서클 오스냅 안 잡힙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오스냅 명령어들은 여기 나와 있는 요 대문자 있죠. 얘가 오스냅 명령어들입니다. 얘가 오스냅 명령어들인데 이 오스냅은 보조 명령어입니다. 보조 명령어예요. 오스냅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보조 명령입니다. 언제 쓰냐면 명령어에서 포인트라는 단어가 보일 때 포인트를 입력해 주세요. 요럴 때 쓰는 겁니다.
캐드가 나한테 포인트를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참고로 여기 end 있죠. 이 end가 명령어가 되면 달라집니다. end. 그럼 이렇게 떠요. discontinued command. 더 이상 쓸 수 없는 명령어. use the qt command to exit AutoCAD. exit AutoCAD. AutoCAD를 나가려면 qt라는 명령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AutoCAD 명령을 종료하는 명령어가 3개입니다. end, qt, exit. 이해되시나요? AutoCAD 명령어, 종료 명령어요. end, qt, exit.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 중에 이 end가 여기 end하고 겹쳤죠. 그죠? 그러니까 이 end를 막아버린 겁니다. 예전엔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막 작업하다가 그래요. 왜 그러면 캐드 꺼졌어요. 그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명령어 종료시켜 이 end라는 명령어를 막아놨습니다. 아까 처음에 떴죠. discontinued command라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명령어입니다. 막아놔서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오스냅들은 언제 쓴다고요? 캐드가 나한테 포인트를 물어볼 때요. 위치를 물어볼 때 쓰는 겁니다. 이거 다 위치를 찾는 명령어예요. 위치를 찾는 명령어입니다. 오스냅은 결국은 위치를 찾는 명령이기 때문에 캐드가 나한테 위치를 물어볼 때 쓰는 겁니다. 그냥 내가 end, mid 이렇게 써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mid는 피라밋이라는 3D 만드는 명령어예요. 커맨드를 쓰면 피라밋이라는 명령을 피라밋이라는 명령어가 실행돼요. 오스냅 mid가 실행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언제 써요? 이렇게 라인이라고 썼습니다. 라인이라고 썼어요. 그럼 여기 뭐가 나오나요? 엔드포인트 물어보잖아요. 여기 퍼스트 포인트에서 포인트가 나왔잖아요. 요때 쓰는 겁니다. 요때 여기다가 엔드 이렇게 쓰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끝점을 찾아줍니다. 근데 썼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또 안 돼요. 한 번만 쓰는 겁니다. 한 번만. 다시 제가 여기다가 end라고 썼어요. 엔터. 그리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스냅 끝난 겁니다. 한 번만 쓰는 거예요. 한 번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매번 쓸 때마다 캐드가 나한테 이 포인트 물어볼 때마다 end, mid 이렇게 다 써야 돼요. 이렇게요. 라인, mid, 다시 mid 포인트,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 센터라고 쓰는 게 아니고 CEN 여기 대문자만 쓰는 겁니다. 쿼드란트라고 쓰는 게 아니고 QUA만 쓰는 거고, 탄젠트 다 쓰는 게 아니고 TAM만 쓰는 겁니다. 앞에 3글자. 다 외워서 쓰려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쉬운 방법. 자, 똑같이 해보죠. 라인, 쉬프트 키, 마우스 오른 버튼. 여기 있는 겁니다. 엔드 포인트 클릭. 다시 쉬프트 마우스 오른 버튼. 엔드 포인트. 다시 한번 라인, 미드 포인트, 금방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아무래도
직접 쓰는 것보다 Shift 마우스 오른 버튼이 쉬워요. 그런데 느려요. 타이핑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처음엔 여러분들은 Shift 마우스 오른 버튼이 더 빠를 거예요. 근데 CAD를 오래 쓰다 보면 직접 입력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똑같이 할 건데 얘를 켜보죠. 얘를 켤 겁니다. 켰고 명령어 쓸 겁니다. 여기 명령어에다가 오스냅이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오스냅 명령어가 이렇게 뜹니다. 내가 많이 쓰는 거 몇 개만 딱 체크해 놓으면 돼요. 많이 쓰는 것들. 제일 무식한 건 이거예요. 셀렉트 올.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쓰고 있다. 이 무식한,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돼요. 이거 굉장히 무식한 방법입니다. 이게 왜 무식하냐면 오스냅들 사이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건 먼저 되고 어떤 건 나중 되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 니어레스트하고 여기 탄젠트 있죠. 니어레스트는 여기 있는 오스냅들 중에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오스냅이에요. 저 니어레스트입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1위가 니어레스트예요. 탄젠트는 우선순위가 제일 끝에 있습니다. 안 잡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볼까요? 여기 센터 있죠. 중심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쿼드란트 있죠. 탄젠트 있죠. 요 세 개가 원에 관련되는 오스냅입니다. 서클. 자, 라인. 자, 제일 먼저 잡힌 거 뭔가요? 쿼드란트 먼저 잡힌 거 보이시나요? 탄젠트는요? 안 잡혔어요. 자, 다시 오스냅. 자, 쿼드란트 뺐습니다. 라인. 뭐가 잡혀요? 센터가요. 다시 오스냅. 센터 뺐어요. 라인. 비로소 탄젠트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오스냅들 간에도 우선순위가 존재를 해요. 어떤 건 먼저 잡히고 어떤 건 나중 잡히고.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셀렉트 올 해놓고 보면 이 중에 누가 먼저 잡히는지 모르죠. 그죠? 내가 원하는 건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부정확한 위치에 찍히게 됩니다. 이거 끄고. 자, 그럼 어떻게 써요? 필요한 것만. 선에 관련된 거 엔드 포인트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원에 관련된 거 센터 포인트, 그 다음에 교차점, 쿼드란트 많이 써요. 이렇게 한 3개, 4개. 3개, 4개. 조금 더 쓰자 그러면 미드 포인트하고 익스텐션 정도? 여기 탄젠트 퍼펜디큘러는 잘 안 써요. 퍼펜디큘러 안 쓰는 오스냅이고 탄젠트도 잘 안 써요. 근데 맞아, 제일 많이 쓰는 거 5개 찍어라 그러면 이렇게 5개가 제일 많이 써요.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센터 포인트, 쿼드란트, 탄젠트, 이렇게 5개가 제일 많이 쓰는 오스냅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필요한 거 그때그때 체크해서 쓰는 겁니다. 그게 가장 깔끔해요. 조금 귀찮아 보일 수는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쓰면 편하죠. 굳이 손댈 거 없으니까. 근데 이건 제일 무식한 방법이라니까요. 필요한 것만 그냥 그때그때 체크해서 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명령어 띄우고 체크하고 귀찮잖아요. 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게 오스냅 버튼이라 그랬죠. 그 오른편에 화살표 보이시나요? 얘를 누르시면 오스냅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클릭하는 겁니다. 명령어 쓰고 체크하고 OK가 아니고 그냥 화면 하단에 얘를 클릭하시고 내가 많이 쓰는 거 체크, 그 다음에 화면 한번 클릭. 그럼 끝난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오스냅에 보시면 여기 오스냅 온이 F3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오스냅 트래킹 온 되어 있고 F11입니다. 이거 오스냅 추적기예요. 오스냅 추적기입니다. 이거 어딨냐면 쭉 내려가면 요거 오스냅이라 그랬죠. 그 왼편에 있는 얘가 오스냅 추적기입니다. 요게 오스냅 추적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선을 그릴 겁니다. 정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라인, 자 100mm, 그 다음 수직으로 100mm, 그 다음에 끝점을 이렇게 갖다 대면 끝점 찾은 거 보이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수직선이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안 보이면 다시 한번. 자, 오스냅 찾았죠? 쭉 올라갑니다. 요 파란색 선 보이시나요? 저 초록색 선 보이시나요? 제가 오스냅 추적기입니다. 오스냅을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추적하냐면 이렇게요. 지금 내가 그리는 선과 아까 내가 찾았던 오스냅과 서로 교차되는 지점까지 추적을 해줍니다. 클릭, 그 다음에 클릭. 그러면 이 세 번째 선과 네 번째 선은 오스냅을 숫자를 쓰지 않더라도 오스냅 추적기를 이용해서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추적해 보시죠. 자, 오스냅은 뭐 그냥 이렇게 갖다 대면 알아서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알아서 그 위치를 찾아주니까 뭐 특별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쉽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많이 사용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스냅 세팅해 놓고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그려 보시죠. 서클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점을 자동으로 찾아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서클 라인 센터. 그러면 이렇게 원을 클릭하면 됩니다. 원을 클릭하면 중심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주의할 건 이거예요. 원 내부에 여기를 클릭하면 그러니까 원 중심의 위치를 왜 못 찾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를 클릭했다고 해서 이걸 원으로 인식할까요? 사각형으로 인식되지 않을까요? 또는 폴리곤으로 인식되지 않을까요? 정다각형이요. 여기 클릭했을 때 과연 원으로 인식할까요? 인식 못해요. 원으로 인식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CAD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머리가 뛰어나지 않아요. 공간을 클릭하면 이 공간을 찾을 수는 있지만 이 공간이 원형인지 사각형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공간을 클릭했을 때 이건 3D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정확하게는 한 2.5D 개념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 2D입니다. 그죠? 2D는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입니다.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요. 다시 말하면 이 원도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중심점의 위치를 찾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중심점의 위치를 찾아보시죠. 자, 라인. 이번엔 쿼드란트요. 쿼드란트는 4분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 더요. 쿼드란트 먼저. 쿼드란트입니다. 원의 4분의 1이 되는 지점. 자, 한번 그려보시죠. 서클 센터입니다. 반드시 원을 클릭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보시면
원을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 중심점의 위치 찾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럴 때 중심점에 이렇게 갖다 대면 중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서클, 센터. 지금 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땐 못 찾아요. 언제 찾아요? 원을 스쳐 지나가야 찾습니다. 요때 찾는 겁니다. 서클, 센터. 이렇게 원을 지나갔을 때 중심점 찾죠? 요때 가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뭐 서클 쓰셔도 괜찮아요. 인터섹션입니다. 인터섹션은 교차점입니다.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클릭하시면 돼요. 라인, 여기 교차하고 있죠? 인터섹션. 교차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교차점을 찾아보시죠. 라인, 인터섹션, 교차점인데 요거는 1회 사용하기, 한 번 쓰기만 이게 됩니다. 5스냅 세팅 가지고는 안 되고, 자, 원을 한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선을 클릭합니다. 교차되는 지점 찾은 거 보이시나요? 따로따로 클릭해서 교차 지점을 찾는 것, 이건 한 번 사용하기 밖에 안 돼요. 다시 볼까요? 자, 라인, 인터섹트, 자, 선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원을 갖다 대니까 교차되는 지점을 찾아내고 있는 것 이해되시나요? 요건 한 번 쓰기 밖에 안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인터섹트, 자, 원을 클릭했습니다. 선을 클릭하면 여기 교차되는 지점 찾는 거 보이시나요? 떨어져 있어도 얘가 쭉 연장하면 여기 교차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얘가 찾아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탄젠트는 접선입니다. 라인 바깥에서 이렇게 갖다 대야 돼요. 그죠? 자, 탄젠트 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접선이, 그러니까 접점이 두 개가 나옵니다. 연장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끝점에서 다시 한번 탄젠트, 이렇게. 자, 탄젠트로 한번 연결을 해 보시죠. 자, 라인, 탄젠트 먼저요. 원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 탄젠트가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들이 이렇게 쭉 끌려 나오는 겁니다. 바깥쪽 클릭. 다시 볼까요? 탄젠트 원 먼저 클릭했습니다. 그럼 거꾸로 이렇게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런 경우 이 원에서 이 원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쿼드란트입니다.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이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잘 된 것 같은데. 자, 여기 어떤가요? 자연스럽가요? 부자연스러운가요? 부자연스럽죠. 또 하나. 자, 여기는 어떤가요? 파고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탄젠트 쓰셔야 돼요. 탄젠트를 두 번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라인, 탄젠트, 다시 한번 탄젠트, 다시 한번 탄젠트, 다시 한번 또 탄젠트, 이런 식으로요. 탄젠트, 다시 한번 탄젠트. 자, 이거 지우고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평벨트가 이렇게 들어가죠. 자, 한번 해보시죠. 퍼펜디큘라 라인, 제가 사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퍼펜디큘라는 수직점이에요. 라인, 자,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어딘가 위치가 존재하겠죠. 퍼펜디큘라 수선의 방향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클릭하고 퍼펜디큘라, 클릭하고 퍼펜디큘라.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회 사용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먼저 클릭하고 거꾸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퍼펜디큘라, 먼저 클릭하고 거꾸로, 퍼펜디큘라, 클릭하고 거꾸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요거 1회 사용법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명령어가 3개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옵셋입니다. 두 번째가 트림이고요. 마지막으로 익스텐드입니다. 옵셋은 간격 띄우기입니다. 내가 지정한 거리값을 줍니다. 그러면 그 거리값만큼 간격을 띄워서 복사하는 겁니다. 그게 옵셋이에요. 트림은 자르기입니다. 옵셋은 간격 띄우기, 익스텐드는 연장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적어도 여기까지 옵셋, 트림, 익스텐드까지 쓰면 좀 거짓말 더 보태서 한 90% 정도의 도면은 다 그리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명령을 써야 되는 도면들. 실제로 오토캐드를 다룰 때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를 골라라 그러면 여기까지예요. 라인 서클, 오스냅, 옵셋, 트림, 익스텐드, 여기까지가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거 여기까지 해야 비로소 그 다음 과제물들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옵셋부터 보도록 하죠.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옵셋은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옵셋 명령어입니다. 옵셋, 그 다음에 여기 트림 보이시죠? 트림 눌러보면 익스텐드가 같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림과 익스텐드는 쌍둥이 명령어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옵션도 똑같습니다. 다만 트림은 자르는 거고 익스텐드는 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림을 이해하면 익스텐드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익스텐드를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트림도 이해가 됩니다. 자, 먼저 옵셋부터요. 자, 옵셋 하면 여기 옵셋 디스턴스, 즉 간격을 물어봅니다. 여기다가 간격을 쓰시면 돼요. 50. 그랬더니 캐드가 물어봐요. 아이콘도 바뀐 거 보이시죠? 네모나게 Select Object to Offset, 간격을 옵셋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캐드가 Point on side to offset, 옵셋할 방향을 지정해 주세요. 거리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거리는 아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방향을 지정해 달랍니다. 이거를 이렇게 딱 맞출 필요 없습니다. 커서로 맞출 필요 없어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향만 지정하면 돼요. 클릭.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그럼 이 두 선의 간격이 얼마예요? 50mm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옵셋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어요. 제가 얘를 이쪽으로 복사하지 않는 이유는 있잖아요. 기존에. 그죠? 기존에 있기 때문에 복사해봤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복되는 거죠. 얘를 이쪽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론은 이쪽으로 복사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부 다 한 칸 간격이 50mm인 선들이 쭉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이 수평선
또는 수직선의 방향으로 복사한 게 아니고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기다 간격을 20mm로 바꾸고 싶어요. 여기에 없어요. 간격 바꾸는 명령어가 없습니다. 중간에 20mm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명령어 종료하고 다시 하는 겁니다. 옵셋 20mm 다시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중간에 다시 이제 또 50mm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명령어 종료하고 다시 옵셋 50mm.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옵셋이랑 서클에 재밌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50mm,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mm인 선을 그리고 싶습니다. 이 선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25mm, 이쪽으로 25mm, 50mm가 되는 거죠. 옵셋 25mm 이렇게 좌우로 맞습니까? 그럼 50mm 간격이 되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50mm 암산 쉽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0mm인 원을 선을 그리고 싶어요. 70mm요. 얼마죠? 35mm인가요? 네. 옵셋 35mm.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0mm네요. 35mm가 아닌데? 옵셋 35. 70mm 맞죠? 자,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7mm입니다. 77mm요. 그럼 얼마씩 옵셋 해야 되죠? 이러면 이제 암산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옵셋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77 나누기 2.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캐드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된 거 보이시나요? 77 됐나요? 이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정수 나누기만 허용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서클도 똑같아요. 서클, 자, 지름이 77이에요. 지름이. 근데 여기 지금 반지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77 나누기 2 이렇게요. 지름이 77인데 반지름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서클도 그려져요. 반지름으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한번 다 해보시죠. 어떤가요? 잘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정수 나눗셈만 됩니다. 이거 더하기 안 돼요. 곱하기 안 됩니다. 빼기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오로지 나누기만 돼요. 오로지 나누기만 되는데 그것도 정수 나누기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7.5입니다. 이거 정수가 아니죠. 이건 안 돼요. 못합니다. 그런데 난 악착같이 쓰고 싶어요. 77.5를 나눠야 돼요. 이 선을 중심으로 77.5가 돼야 돼요.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 다 초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자요. 뭐라고 배웠냐면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값을 곱하면 목은 같다라고 배웠죠. 77.5 나누기 2 분자에 10을 곱했죠. 그래서 소수점 하나 뺐죠. 분모에도 10을 곱해야죠. 이해되시나요?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값을 곱하면 목은 같아요. 그러니까 소수점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소수점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77.5 나오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하나만 물어보죠. 자,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77은 얘는 정수죠. 그죠? 77.5는 정수가 아니었습니다. 실수였죠. 그죠? 그럼 77.0은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저 이거 기억하거든요. 중학교 다닐 때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배웠어요. 수학 선생님이 이거 .0 딱 써놓고 이거 정수니 아니니 물어보셨어요. 다 같이 대답했습니다. 이거 정수요. 또 선생님이 야 이건 정수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실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거 실수예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0이라고 하는 숫자 있죠. 이 0이라는 숫자가 우리 관념적으로 없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없다, 0 이꼴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없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수학의 세계에서는 0은 숫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보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수의 체계는 십진수입니다. 그죠? 자, 1, 2, 3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맞습니까? 위에 줄이 맞습니까? 아래 줄이 맞습니까? 아래 줄이 맞아요. 0, 1, 2, 3, 4, 5, 6, 7, 8, 9가 맞습니다. 10은 1과 0의 합성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수의 체계를 따지면 0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셔야 돼요. 77.0 그냥 문자로 보셔야 돼요. 0 없다. 이거 없는 거 77 이렇게 내 마음대로 환산해 버리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우리가 꼭 바꾸셔야 될 것 중에 하나. 그래서 77.0은 실수입니다. 정수 아닙니다. 자, 옵셋 다 됐네요.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이번엔 트림이요. 트림, 자르기. 자,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2022 쓰고 있죠. 트림 명령어가 2021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가서 CAD 버전 확인해 보세요. 2021 이하 버전에서는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2021 이하 버전은 사용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2022에 아래 버전 방법이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있는데 이게 방법이 두 개가 됩니다. 트림하는 방법, 익스텐드하는 방법이 두 개예요. 2021 버전에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퀵 모드하고 스탠다드 모드하고, 그러니까 빠른 트림과 표준 트림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전부 다 빠른 트림을 써요. 퀵 모드를 씁니다. 많이 쉽거든요. 자, 트림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트림 명령어가 실행됐고요. 여기 current setting 현재 설정 값에서 UCS 있고 엣지 이퀄 넌 있고 그다음 모드 이퀄 퀵이라고 되어 있네요. 퀵 모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게 스탠다드 모드인가요? 퀵 모드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트림 명령어 실행해서 확인해 보세요. 퀵인가요? 스탠다드인가요? 퀵으로 되어 있나요? 아마 어떤 분들은 스탠다드로 되어 있을걸요. 예전에 시험 본다고 바꿔놨거든요. 그 어디지? 그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시험 보는 데가 있어요. 청주에 있고 저기 천안에도 있고 버전이 낮아요. 천안은 최신 버전이구나. 여기 청주는 버전이 낮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모드로 바꿔놨어요. 자,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모드라고 있어요. 이 모드를 누르시면 퀵 모드하고 스탠다드 모드 있습니다. 퀵 모드로 전부 다 바꾸세요. 퀵 모드로 바꾸고 엔터 두 번 쳐서 트림 종료합니다. 다시 트림 실행하시면 돼요. 퀵 모드는요, 잘라야 할 부분을 CAD가 알아서 찾아냅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가서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경계마다 알아서 이렇게 잘라줘요. 심지어 이레이즈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 지워질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편해요. 한번 해보시죠. 자, 트림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이동. 그럼 펜스가 그려져요. 울타리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클릭. 드래그 아닙니다. 클릭입니다. 마우스 움직이면 선 그려지죠? 이 선에 교차된 건 다 지워져요. 드래그 하면 이렇게 내가 울타리를 그릴 수 있습니다. 울타리에 만들어서 지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스탠다드 모드로 가죠. 자, 트림. 자, 모드를 바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모드를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얘를 스탠다드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CAD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셀렉트 커팅 엣지요. 커팅 엣지가 뭐냐면 칼날이요. 내가 자를 건데 내가 요만큼을 잘라서 없앨 겁니다. 여기까지 자를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죠. 자른다고 해서 이렇게 뚝 끊어서 자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칼로 이렇게 딱 끊어줘야 여기가 잘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보세요. 내가 여기를 자를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여기로 칼로 뚝 끊어놔야 요만큼을 떼어낼 수 있을 거잖아요. 내가 여기를 자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모서리가 뭐가 돼요? 칼날이 되는 겁니다. 얘가 칼날이에요. 얘가 칼날입니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내는 겁니다. 엔터. 없어질 부위요. 이해되셨나요? 칼날을 찾아줘야 돼요. 무조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는 누군가가 자르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게 커팅 엣지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 얘하고 얘가 칼날입니다. 엔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잘리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 똑같아요. 엔터. 우리 가운데 클릭.
가운데 지워지는 것도 보이시나요? 트림에서는 여기 끝점도 칼날로 인식합니다. 커팅 엣지로 인식해요. 근데 여긴 안 잘려요. 퀵 모드에서는 얘가 잘렸잖아요. 스탠다드 모드에서는 안 잘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탠다드 모드에서는 자기 자신은 자를 수 없습니다. 이건 지우개예요. 이레이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레이즈 기능이 있죠. 자르다라는 개념은 일부는 잘라서 버리고 일부는 남겨놓는 게 트림의 개념이에요. 버리는 거 반, 남는 거 반. 그런데 얘는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버릴 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트림이 아니고 이레이즈입니다. 이레이저 눌러서 선택하고 엔터. 이게 퀵 모드로 그냥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들어간 거예요. 트림. 자, 여기 빈 공간을 클릭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이 사각형에 교차되는 거, 이거 크로스 셀렉트죠. 만약에 이렇게 갔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포함 선택이죠. 엔터. 그 다음 똑같이 비공간 클릭. 자, 어떤가요? 좀 쉽게 되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자, 트림. 이번에는요, 경계를 지정 안 할 겁니다. 그냥 엔터요. 그러면 퀵 모드처럼 모두가 다 경계입니다. 자, 펜스. 그러면 울타리를 이렇게 한 번에 쭉 그려 나갈 수 있습니다. 엔터. 한 번에 트림 되는 거 보이시나요? 트림. 자, 모드를 퀵으로 바꿀 겁니다. 자, 다시. 자, 트림. 보시면 여기 커팅 엣지 보이시나요? 경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여기 커팅 엣지를 통해서 클릭해 주면 얼마든지 경계 지정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퀵 모드에서도 경계 지정 가능합니다. 트림, 퀵 모드입니다. 퀵 모드예요. 여기에는 펜스 기능이 없어요. 그죠? 근데 펜스의 첫머리 글자인 F 엔터. 그러면 펜스가 실행됩니다. 퀵 모드에도 펜스 기능은 존재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익스텐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연장하기 기능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퀵 모드입니다. 그냥 이렇게 클릭해주면 한 구간씩 이렇게 늘어나요. 빈 공간 클릭하고 쭉 드래그 클릭하셔도 한 구간씩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사용하는 방법은 트림이랑 똑같습니다. 익스텐드 여기 모드 있죠? 보시면 스탠다드 있네요. 자, 경계래요. 경계 지정하고 엔터, 그 다음 클릭하면 내가 지정한 경계까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다시 봅니다. 익스텐드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한 구간씩 늘어납니다. 다시 익스텐드 그 다음에 이제 펜스 울타리죠. 자, 울타리를 그려서도 이렇게 손쉽게 연장이 가능합니다.